자, 두 번째로 윈도우 함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윈도우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보겠는데요. 윈도우는 특정 칼럼 값을 기준으로 지정한 로우의 가상의 그룹을 말합니다. 그래서 윈도우 함수의 사용법은 윈도우 함수, 오버, 파티션 바이, 오더 바이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파티션 바이는 윈도우를 지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즉 파티션 바이 다음에 명시한 칼럼에 따라서 로우 그룹이 지정이 됩니다. 그리고 오더 바이는 이 파티션 바이에 지정한 윈도우로 지정된 각각의 로우의 순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파티션 바이로 지정한 로우 그룹에 따라 그리고 오더 바이절로 명시한 순서에 따라서 이 함수의 값이 계산되어 해당 값이 반환됩니다. 그럼 예제를 통해 윈도우 함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장 보시죠. 이 문장은 박스 오피스 테이블에서 개봉 연도가 2018년 이후, 즉 2018년과 19년이 조합이 되겠죠. 그리고 영화의 순위가 10위 이하인 거, 즉 1위에서 10위까지 영화를 연도별로 전체 매출액과 평균 매출액을 구하는 문장입니다. 실행하면 이렇게 두 개의 로우로 나오겠죠. 그래서 2018년에 1위에서 10위까지 전체 영화의 매출액은 이렇게 되고 평균이 나왔습니다. 2019년도 마찬가지겠죠. 두 번째 문장을 보시죠. 이번에는 CT를 썼습니다. 그래서 with 다음에 summary라는 서브 쿼리를 지정하죠. 그래서 이 서브 쿼리는 방금 실습을 했던 이 문장입니다. 즉 연도별로 전체 매출액과 평균 매출액이 나옵니다. 그리고 메인 쿼리에서는 박스 오피스 테이블과 서머리 서브 쿼리를 조인해서 연도가 같은 건을 조회하고 있죠. 그리고 박스 오피스 테이블에서도 순위가 10위 이하인 건을 조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장을 실행해 보면 자, 2018년 1위에서 10위, 2019년 1위에서 10위까지 영화가 쭉 조회되었죠. 여기 세일 AMT는 박스 오피스의 세일 AMT입니다. 즉 각 영화의 매출액이고 sum AMT는 2018년의 경우 2018년 1월에서 1위에서 10위까지 전체 이 매출액의 합계입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합계가 되겠죠. 그리고 이 금액은 이 금액에 대한 평균입니다. 2019년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데이터를 이렇게 조회하면 2018년과 19년 1위에서 10위까지 영화의 매출액과 그러면 2018년 1위에서 10위까지 전체 매출액과 평균을 볼 수 있죠. 그래서 각 영화가 전체 매출액은 얼마이고 평균 대비 어느 정도 평균과 차이가 나는지 한눈에 보기 쉽죠. 그래서 이런 유형의 쿼리를 작성하려면 이렇게 서브 쿼리 혹은 CT를 사용해야 했었습니다. 그런데 윈도우 함수를 사용하면 동일한 결과를 추출하는데 좀 더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 문장을 보시죠. 자, 일단 문장을 실행해 보겠습니다. 자, 방금 전에 실행했던 문장과 동일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쿼리 코드를 보면 훨씬 간단해졌죠. 그래서 박스 오피스 테이블에서 2018년 이후에 순위가 1위에서 10위까지인 영화를 조회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 2018년 전체 매출액 합계와 평균 2019년 매출액 합계와 평균을 구하는 부분 때문에 앞에서는 이렇게 서브 쿼리를 별도로 사용했었죠. 하지만 윈도우 함수를 사용하면 이렇게 sum sale AMT over partition by year 파티션 바이 다음에는 로우의 그룹, 즉 윈도우를 지정하죠. 그래서 연도별로 year release date니까 연도별이겠죠. 그러면 연도별로 그룹을 지정하면 이 where 조건에서 2018년보다 크거나 같은 거니까 2018과 2019 별로 그룹이 지어지겠죠. 오더바이저는 없으니까 계산을 안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2018년에 대한 전체 매출액 합계 2018년 개봉 영화에 대한 매출액 평균 그리고 2019년 영화에 대한 매출액 합계와 평균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윈도우 함수를 사용하면 이렇게 복잡한 쿼리를 아주 간편하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윈도우 함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윈도우 함수의 파티션 바이 혹은 오더 바이저를 쓰는데 그 윈도우 함수부에는 일반 집계 함수 sum이나 average, count 등을 쓸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윈도우에서만 쓸 수 있는 함수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로우 넘버 함수가 있습니다. 로우 넘버는 로우의 순번을 의미합니다. 로우의 순번을 반환하죠. 랭크는 순위를 반환합니다. 댄스 랭크는 누적 순위, 퍼센트 랭크는 비율에 대한 순위를 반환합니다. 레그와 리드 함수는 현재 로우를 기준으로 바로 앞에 이전 로우 값, 리드는 이후 로우 값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comDist는 누적 분포값, 엔타일은 분할 버킷수, 퍼스트 레스트 밸류는 지정된 범위에서 첫 번째와 마지막 로우의 값을 가져옵니다. nth 밸류는 지정된 범위에서 n번째 로우의 값을 반환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실제 실습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을 보면 row number over partition by dpt name order by salary dsc. row number는 row의 순번을 반환하죠. 그런데 어떻게 반환하냐? partition by 부서 이름으로 그룹을 지었습니다. row의 그룹을 지었죠. 그리고 order by salary 값을 기준으로 내림차순 정렬을 했습니다. 자, EMP 하이라키 테이블을 조회하고 있는데 한번 조회해 볼까요? 자, 결과가 나왔는데요. 자, 보시면 로우 넘버 SEQ란 컬럼 별칭이 붙었죠. 그래서 이 부분이 로우 넘버가 반환하는 숫자입니다. 자, 파티션 바이는 DPT 네임 부서 이름으로 했으니까 어카운팅 부서 같은 경우는 이 두 개의 로우가 하나의 파티션이 됩니다. 그리고 셀러리를 내림차순 했으니까 셀러리가 큰 순서대로, 즉 셀러리 값이 큰 순서대로 정렬이 되겠죠. 그래서 로우의 순번을 반환하니 1, 2가 반환되는 것입니다. 어드미니스트레이션 부서는 단 한 개만 있기 때문에 이 부서에 속한 사람은 한 명이기 때문에 1만 반환했죠. 그리고 파이낸스 부서는 좀 많죠. 파이낸스 부서 같은 경우도 이 파이낸스란 부서가 하나의 파티션이 됩니다. 그리고 셀러리 값으로 내림차순했기 때문에 셀러리 값이 큰 순서대로 각각 1부터 6까지 순번을 반환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로우 넘버 함수는 로우의 순번을 반환하며 매개 변수는 없이 사용됩니다. 두 번째 문장은 동일한 문장인데요. 다만 윈도우 함수를 랭크, 순위 함수죠. 댄스 랭크, 퍼센트 랭크. 댄스 랭크는 누적 순위, 퍼센트 랭크는 비율 순위입니다. 그리고 파티션 바이와 dpt 네임 부서별로, 부서 이름별로 그룹을 지었고요. 역시 셀러리 값으로 내림차순을 했습니다. 그러면 데이터를 조회해 보면, 자, 랭크는 랭크 함수, 댄스 랭크 함수, 퍼센트 랭크 함수가 반환하는 값입니다. 자, 어카운팅 부서 같은 경우는 랭크는 순위니까 이제 두 건이 있으니까 1위하고 2위가 있겠죠. 근데 셀러리 값을 기준으로 내림차순 했으니까 205번의 셀러리 값이 더 크니까 이게 1위, 206번이 2위가 되었습니다. 댄스 랭크도 마찬가지입니다. 퍼센트 랭크 함수 같은 경우는 계산 시기 랭크-1 나누기 로우-1로 됩니다. 그래서 0과 1을 반환했습니다. 자, IT 부서를 한번 보시죠. IT 부서 같은 경우는 랭크 함수는 1, 2, 3, 3, 5를 반환했습니다. 왜 3, 3, 5냐? 105번과 106번은 셀러리가 4,800으로 동일하기 때문에 3위로 됐고요. 그 다음에 3위가 두 건이 그 다음 107번은 5위가 된 것입니다. 하지만 댄스 랭크, 즉 누적 순위는 1, 2, 3, 3 105번과 106번은 결국 같은 금액이 셀러리이기 때문에 3위겠죠. 그리고 바로 다음 107번이 4위가 됩니다.
왜냐면 누적 순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랭크는 순위, 댄스 랭크는 누적 순위를 반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문장을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레그와 리드 함수를 사용했습니다. 레그 함수와 리드 함수는 괄호에 구하고자 하는 컬럼 값이 옵니다. 먼저 문장을 실행해 보면, 자, 레그 프리비어스, 리드 넥스트란 가상의 컬럼 별칭으로 값이 반환된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파이낸스 부서를 한번 볼까요? 자, 파이낸스 부서별로 파티션이 만들어졌고 샐러리 값으로 내림차순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레그는 현재 로우를 기준으로, 자기 자신 로우를 기준으로 이전 로우의 값이란 건 이전 로우의 샐러리 값이 되겠죠. 리드는 이후 바로 다음 로우의 샐러리 값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109번을 경우를 보면 109번을 기준으로 샐러리 값으로 내림차순 했을 때 이전 로우의 값은 108번의 샐러리 값이죠. 그래서 12008을 가져왔고 109번 기준으로 다음 로우의 샐러리 값은 8200입니다. 그래서 8200을 가져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10번도 마찬가지겠죠. 이전은 9000을 가져왔죠. 이후는 7800, 리드는 7800을 가져온 걸 알 수 있습니다. 184원 같은 경우는 파티션에서 처음 시작되겠죠. 처음 시작하는 로우인데 이 이전 값이 있나요? 없죠. 이 사람이 처음이니까. 그래서 이전 값은 너를 가져오지만 이후 로우의 값은 9000이니까 9000을 가져왔습니다. 마찬가지로 맨 마지막에 있는 113번 같은 경우는 이전 로우의 값은 7700이죠. 가져왔죠. 근데 이후 로우 값이 없으니 너를 가져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문제 보시죠. 자, 레그와 리드 함수를 사용했는데 이번에는 매개 변수가 3개입니다. 원래 레그와 리드 함수는 매개 변수가 3개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와 세 번째 매개 변수는 생략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 매개 변수는 자기 로우 기준으로 이전 몇 번째 로우를 가져올 것인지, 리드는 이후 몇 번째 로우를 가져올 것인지를 지정합니다. 그래서 이를 지정한다는 것은 바로 이전 로우, 리드는 이후 로우를 가져오게 되겠죠. 만약에 두 번째 매개 변수 생략하면 디폴트로 1이 적용됩니다. 그 세 번째 매개 변수는 방금 전에 봤듯이 여기 108번 같은 경우 이전 로우 값이 없죠. 그래서 널로 나는데 만약에 계산하는 값이 널일 경우 디폴트 밸류를 세 번째 매개 변수로 명시할 수 있습니다. 그럼 문장을 실행해 보면, 자, 파이낸스 부서 같은 경우, 자, 파이낸스 부서에서 맨 먼저 나오는 108번 같은 경우 이전 로우가 없죠. 그래서 바로 직전 문장에서는 이 레그 값이 널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세 번째 매개 변수의 널일 경우 디폴트 값을 0으로 명시했기 때문에 0이 반환된 걸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113번 같은 경우 파이낸스 부서에서 맨 마지막에 위치하니까 이후 로우 값이 없어서 널이 반환됐었으나 디폴트 값을 주었더니 널 대신 0이 반환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매개 변수는 바로 이 직후 로우를 의미하니까 여기 109번 같은 경우도 바로 이전은 108번의 샐러리 값이죠. 그래서 12008, 이후는 8200을 가져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문장 보시죠. 일단 문장을 실행해 보겠습니다. 자, 파이낸스 부서만 보시죠. 이번에는 레그 함수의 두 번째 매개 변수에 2를 명시했습니다. 리드도 마찬가지죠. 이것은 현재 로우를 기준으로 레그는 두 번째 이전 로우의 값, 리드는 두 번째 이후 로우의 값을 가져오라는 것입니다. 108번 같은 경우는 두 번째 이전 로우가 있나요? 없죠. 그래서 너를 가져와야 하는데 디폴트로 0을 가져온 걸 알 수 있습니다. 109번도 두 번째 이전 로우는 없죠. 바로 직전 로우는 있으나 두 번째 이전 로우는 없기 때문에 0을 가져왔습니다.
110번 같은 경우는 두 번째 이전 로우는 108번이 되겠죠. 그래서 12008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이후로도 두 번째 이후니까 111번의 값이 되겠죠. 그래서 7700을 가져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문장을 보겠습니다. CT를 사용하고 있군요. 그래서 베이시스란 이름의 서브쿼리입니다. 자, 박스 오피스 테이블에서 순위가 1위인 영화를 조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각 연도별로 한 편의 영화가 나오겠죠. 이어 리리즈 데이트, 개봉 연도를 구하고 있고요. 세일 AMT, 매출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레그는 파티션 기준으로 이전 로우의 값을 가져오죠. 이전 로우의 세일 AMT를 가져옵니다. 오더 바이 이어 릴리즈 데이트, 즉 연도별로 이전 로우의 매출액을 가져오고 있죠. 그래서 레스트 이어 세일 AMT란 별칭을 두었습니다. 메인 쿼리에서는 베이시스 이 서브 쿼리를 그대로 조회하고 있죠. 그래서 years sale AMT, last year sale AMT. 이거는 이전 로우의 즉 직전 연도의 매출액이 되겠죠. 1위 영화 중에서 이거는 자기 자신의 매출액이죠. 그리고 자기 자신의 매출액 빼기 직전 연도의 매출액 나누기 직전 연도를 해서 비율을 구하고 있습니다. 라운드 함수를 써서 나눈 결과를 100을 곱하고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보여주도록 반올림하고 있습니다. 문장을 실행해보면 자, 이 부분은 어떤 의미냐? 2019년 1위인 영화의 매출액이 이 정도고 레스트 이어 셀 AMT는 이 부분에서 가져오죠. 그래서 이 금액은 직전 연도 2018년 1위 영화의 매출액입니다. 그래서 이 금액과 같죠. 마찬가지로 2018년에 레스트 이어 세일 AMT는 2017년의 세일 AMT니까 이 금액과 같습니다. 그래서 각각 비율을 구하니까 2019년도 1위 영화는 36.03, 2018년 영화는 7.11%가 나왔습니다. 즉 이는 각각의 연도별 1위 영화가 직전 연도 1위 영화 대비 매출액 비중을 구한 것입니다. 그래서 레그 함수나 리드 함수를 사용하면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직전 연도 대비 현재 연도의 매출액 비중을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문장을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comDist 함수를 사용했죠. comDist 함수는 누적 분포값을 반환하는 함수로서 0에서 1 사이의 값을 반환합니다. 그리고 매개 변수 없이 사용됩니다. 문장을 실행해 보겠습니다. 자, 파티션 바이 dpt 네임에 있으니까 부서별로 파티션을 주었고 역시 셀러리 값으로 내림차순 정렬을 했습니다. 자, IT 부서를 한번 보시죠. IT 부서에 해당하는 로는 총 5건입니다. 그래서 셀러리 값으로 내림차순 했으니까 9,000이 맨 먼저 나오겠죠. 그래서 0.2가 나온 이유는 전체 5건이니까 1 나누기 5에서 0.2가 나옵니다. 두 번째는 6,000이죠. 6,000 누적 분포 값이기 때문에 0.4는 2 나누기 5 해서 0.4가 나옵니다. 자, 세 번째, 네 번째는 원래는 3 나누기 5에서 0.6이 나와야 하는데 105번과 106번의 셀러리 금액이 같기 때문에 4 나누기 5 해서 0.8이 나옵니다. 106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1이 나오겠죠. 이렇게 comDist 함수를 사용하면 지정한 파티션별로 누적 분포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nTile 함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nTile 함수는 매개 변수로 지정한 숫자만큼 파티션으로 지정한 로우에 대해서 분할하는 결과를 반환합니다. 즉 nTile 매개 변수 값으로 n개, 즉 여기서는 3개겠죠. 3개의 버킷은 양동이란 뜻입니다. 버킷에 담았을 때 어떻게 담아질 것인지를 반환을 합니다. 그러면 문장을 실행해 보면 자, 어카운팅 부서는 2건이죠. 2건. 그리고
셀러리로 내림차순했으니까 205번, 206번 순으로 나옵니다. 두 건을 3개의 양동이에 담았을 때 몇 번째 양동이에 담을 것인지, 몇 번째 버킷에 담길 것인지를 반환합니다. 그래서 어카운팅 같은 경우는 두 건밖에 없으니 첫 번째 거는 1, 두 번째 거는 2가 반환되었죠. 자, 이규제큐티브 부서는 3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3개로 나눠 담으니까 1, 2, 3으로 값이 반환되었습니다. IT 부서를 볼까요? IT 부서는 총 5건이죠. 그래서 이것을 3개의 버킷, 양동이에 담는다고 하면 어떻게 나누어질 것인가? 셀러리 값으로 내림차순이 했으니까 103번과 104번은 첫 번째 양동이, 105번과 106번은 두 번째 양동이, 107번은 세 번째 양동이에 나눠 담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first value, last value, 그리고 nth value 함수에 대해서는 조금 후에 다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프레임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프레임이란 것은 파티션 바이로 지정된 파티션을 다시 나눈 하위 집합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프레임절 구문을 사용할 수 있는데 프레임절 구문 사용법은 로스 혹은 레인지를 씁니다. 그리고 between, 프레임 스타트 and 프레임 엔드 절을 사용합니다. 여기서 로우스라는 것은 현재 로우를 기준으로 로우 단위로 대상 프레임을 지정합니다. 레인지는 현재 로우를 기준으로 값수 범위, 로우스는 로우 단위지만 레인지는 값수 범위로 프레임을 지정합니다. 그리고 between 프레임 스타트 and 프레임 엔드는 프레임 스타트와 프레임 엔드 사이에 있는 로우를 지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럼 프레임 스타트와 프레임 엔드에 쓸 수 있는 옵션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current row, current row는 현재 로우를 의미합니다. unbounded preceding은 파티션을 기준으로 맨 첫 번째 로우를 의미하고 unbounded following은 파티션 기준 마지막 로우를 의미합니다. unbounded 대신 어떤 숫자를 명시하고 preceding이나 following을 쓸 수 있는데 숫자를 명시했을 경우 로우스를 사용했을 때는 현재 로우 기준 n번째 앞에 로우를 지정하고 레인지를 사용했을 때는 현재 로우 값에서 n을 뺀 값을 가진 로우를 의미합니다. n following 역시 로우스를 사용했을 때는 현재 로우 기준 n번째 뒤에 로우, 레인지는 현재 로우 값에서 n을 더한 값을 가진 로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프레임 스타트와 엔드의 조합 예를 보면 unbounded preceding을 사용하면 파티션의 첫 번째 로우부터 현재 로우까지를 의미하고 between unbounded preceding and current row, 이건 역시 unbounded preceding을 사용한 것처럼 파티션의 첫 번째 로우부터 현재 로우까지를 의미합니다. between two preceding and current row는 숫자를 붙였죠. 그래서 두 번째 앞 로우부터 현재 로우까지, between two preceding and two following은 두 번째 앞에서 두 번째 이후까지, between two preceding and unbounded following은 두 번째 앞 로우부터 현재 파티션의 마지막 로우까지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파티션이 정해져 있을 경우 current row의 위치가 여기라고 한다면 n preceding 하면 여기서 여기까지가 n개라면 m개 앞에 있는 이 로우를 가리키며 n following은 이후, 현재 로우를 기준으로 이후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unbounded preceding은 파티션 기준 맨 첫 번째, unbounded following은 파티션 기준 맨 마지막을 의미합니다. 그럼 프레임절을 실제로 예제를 통해 사용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을 보겠습니다. EMP 하이라키 테이블에서 DPT 네임이 IT와 파이낸스 부서를 조회하고 있죠. 그래서 employee ID, EMP 네임, DPT 네임, 셀러리를 조회하고 있고요. 자, 여기서 윈도우 함수가 쓰여 있죠. 셀러리 값에 대한 합계를 구하고 있습니다. 파티션은 부서별로, 그리고 셀러리 금액은 내림차순으로 정렬을 했죠. 자, 여기서 loss between unbounded preceding and current row, 이 부분이 바로 프레임절입니다. 자, 첫 번째 sum 함수를 쓴 것은 loss value란 별칭, 두 번째는 range value란 별칭을 뒀는데 두 번째는 여기서 loss 대신 range를 사용했습니다. 자, 문장을 실행해 보면
IT와 파이낸스만 부서만 조회하니까 이렇게 두 개의 부서만 나오겠죠. 자, 먼저 샐러리는 각 사원의 샐러리 값을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자, 먼저 로스 밸류를 볼까요? 로스 밸류는 첫 번째 108번은 원래 자기 값을 가져왔죠. 자, 왜냐하면 언바운디드 프리시딩은 각 해당 파티션을 맨 첫 번째, 자기 자신이 맨 첫 번째니까 첫 번째이고, 커런트 로우도 현재 자기 자신이니까 그냥 12008을 가져왔습니다. 두 번째 109번 같은 경우는 언바운디드 프리시딩은 어딘가요? 108번이죠. 108번에 12008과 그리고 커런트 로우까지 자기죠. 그래서 12008과 9000을 더한 값인 21008을 가져왔습니다. 즉, 이 값과 이 값을 썸한 것이죠. 자, 110번 같은 건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부터 자기 자신까지 이 세 개를 합한 금액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쭉 해서 113번 같은 경우는 전체 파이낸스 부서 이 둘, 넷, 6개 그 셀러를 합친 51608을 가져왔습니다. IT도 마찬가지입니다. 9000, 9000, 그 다음 6000은 9000 더하기 6000에서 15000, 4800을 더하니까 19800, 다시 4800을 더하니까 26000, 24600, 그리고 최종적으로 28800을 계산해서 가져왔습니다. 자, 레인지 밸류 같은 경우는 일단 파이낸스 부서는 로스를 쓴 것과 결과는 동일합니다. 그런데 IT 부서를 보면, 자, 105번과 6번에서 값이 차이가 나죠. 왜 차이가 날까요? 왜냐하면 레인지는 값의 범위에 따라 프레임을 지정하기 때문입니다. 즉 105번 같은 경우 이 로스 밸류는 9000부터 4800까지 자기 자신까지 더한 값을 가져오는데, 레인지 같은 경우는 24600이죠. 즉 현재 자기 커런트 로우 기준으로 4800이라는 값이 106번도 갖고 있으니까 이 106번까지 값이 포함돼서 집계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105번과 106번은 24600으로 동일한 값이 반환되었습니다. 다음 문장을 보겠습니다. 똑같은 문장인데 이 프레임절만 달라졌죠. 일단 문장을 실행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파이낸스 부서의 로우 밸류를 보겠습니다. 자, 로스에서 between one preceding and one following, 1 preceding and 1 following, 즉 커런트 자기 자신을 기준으로 직전 로우의 값과 직후 로우의 값을 셀러리 금액을 합하라는 뜻이죠. 자, 첫 번째 108번의 12008은 직전이 없죠. 직후는 9000이죠. 그래서 12008과 9000을 더한 21008을 가져왔습니다. 109번 같은 경우는 직전 로우가 108번이 21208이고 직전부터 다음 로우까지 8200이죠. 그래서 이 세 개의 값을 더한 29208을 반환했습니다. 마찬가지로 112번 같은 경우는 8200에서 7700까지 이 세 개를 더한 값이 반환되겠죠. 그런데 맨 마지막에 있는 이 113번 같은 경우는 직전 로우는 7700이지만 직후는 없으니까 7700과 6900을 더한 14600을 반환했습니다. 반면 레인지는 between 1000 preceding and 1000 following, 즉 현재 로우 값, 자기 자신 기준으로 1000보다 1000만큼 작은 값부터 1000보다 1000만큼 큰 값 사이에 있는 값을 가진 로우에 대한 셀러리 값을 가져옵니다. 그런데 첫 번째 108번 같은 경우는 12008이죠. 여기 1000이 작으면 11008이고 1000이 더 크면 13008이죠. 그래서 11008과 13008 사이에 오는 금액은 자기 자신밖에 없으니까 12008을 가져왔습니다. 반면 두 번째 9000은 9000보다 1000 작으면 8000이죠. 8000에서
8000에서 만까지가 되겠죠. 9000보다 1000이 많으니까 만까지. 그러면 8000에서 만까지 사이의 범위에 드는 값은 어디 있나요? 두 건이죠. 그러니까 8200과 9000. 그래서 이 둘을 합한 17200을 가져왔습니다. 세 번째 같은 경우도 1000 작고 1000보다 많은 거는 7200부터 9200까지 범위에 드는 값을 가져오겠죠. 그래서 7200보다 크고 9200보다 작은 것은 이 4건이 되겠죠. 4건을 다 더하면 32700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로스와 레인지스는 그 차이가 있으니 특히 주의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보통은 이 로스 옵션을 자주 사용합니다. IT 부서도 마찬가지로 계산이 되었습니다. 자, 이제 방금 전에 배웠던 이 프레임절과 윈도우 함수를 함께 사용하는 더 다양한 예제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윈도우 별칭을 사용하는 방법도 예제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 문장을 보시면 이번에는 first value와 last value란 윈도우 함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first value는 가장 첫 번째 로우의 샐러리 값, last value는 가장 마지막 로우의 샐러리 값을 가져옵니다. 그럼 가장 첫 번째와 마지막은 무엇이냐? 파티션 바이의 dpt 네임으로 파티션을 주었고요. 역시 샐러리 값으로 내림차순했고 프레임절은 로우스 between one preceding and one following, 즉 현재 로우, 자기 로우를 기준으로 바로 직전 로우와 이후 로우를 의미하죠. 그래서 문장을 실행해보면 자, 파이낸스 부서 이렇게 있죠. 파이낸스 부서만 보면 먼저 첫 번째 108번은 직전 로우는 없죠. 직후 로우는 현재 기준 바로 다음 로우는 109번이죠. 그래서 퍼스트 밸류는 이 둘을 기준으로 첫 번째 값은 당연히 12008이 되겠죠. 마지막 값은 9000이 됩니다. 즉 레스트 밸류가 반환하는 값은 9000입니다. 109번을 기준으로 보면 원 프리시딩 원 팔로잉은 직전과 직후 로우가 되겠죠. 거기서 퍼스트 밸류는 12800이 되겠죠. 그리고 레스트 밸류는 8200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값을 가져옵니다. 113번 맨 마지막 같은 경우는 직후는 없으니까 7700과 6900이 있는데 퍼스트 밸류는 이 중에 첫 번째 값이 7700이죠. 그 마지막 값은 자기 자신이 되겠죠. 다음 문장을 보겠습니다. 이전 문장과 똑같은데 이번에는 프레임을 레인지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1000 preceding and 1000 following. 그래서 자기 현재 로우 값을 기준으로 1000보다 작은 것부터 해서 전보다 큰 것까지가 범위가 됩니다. 그 중에서 first value와 last value 값을 반환합니다. 실행을 해보면 자 108번을 한번 보시죠. 12008보다 1000보다 작으면 11008, 그리고 1000보다 작으면 13008이죠. 거기에 해당되는 로우 값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first와 last value는 각각 자기 자신을 가져옵니다. 110번을 볼까요? 8200을 기준으로 1000보다 작으면 7200, 1000보다 크면 9200이죠. 그럼 7200부터 9200까지 포함되는 로우는 이 4건이 되겠죠. 이 4건 중에 퍼스트 밸류는 이 4건 중에 퍼스트 밸류는 9000이 되겠죠. 그 레스트 밸류는 7700이 되겠죠. 그래서 각각 9000과 7700을 가져옵니다. 112번까지 볼까요? 7800보다 1000 작으면 6800, 그리고 1000이 크면 8800이죠. 그 범위에 드는 값이 어디 있나요? 6800부터, 그럼 여기서부터 되겠죠. 6800에서 8800이면 이 4개가 되겠죠. 그래서 112번 같은 경우는 첫 번째 퍼스트 밸류 값은 8200, 레스트는 이 6900을 반환합니다. 다음 문장을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nth value란 함수를 사용합니다.
nth value 함수는 이 매개 변수, 첫 번째 매개 변수에 해당하는, 즉 셀러리 값을 가져오는데, 두 번째 매개 변수로 명시한 여기서는 2를 명시했으니까 두 번째 로우의 셀러리 값을 가져옵니다. 자, 먼저 실행을 해볼까요? 자, 여기서도 로우스와 비트윈을 레인지를 사용했죠. 그럼 결과를 보겠습니다. 먼저 로우스 비트윈 1 프리시딩 앤 1 팔로잉이니까 108번 같은 경우는 이전 로우가 없죠. 원 팔로잉은 그러면 9000까지가 범위가 되겠죠. 여기서 nth 셀러리 값을 가져오는데 두 번째 로우에 해당하는 것을 가져와라. 그러니까 9000을 가져왔습니다. 마찬가지로 109번 같은 경우는 원 프리싱 원 팔로잉이니까 범위는 이렇게 되겠죠. 이 세 건이 되는데 두 번째 값을 가져오니까 자기 자신 9000을 가져왔습니다. 세 번째 110번 같은 경우는 범위가 이렇게 되는데 두 번째니까 자기 자신이 되겠죠. 두 번째가. 하지만 맨 마지막에 있는 거 113번 같은 경우는 범위가 이렇게 되니까 여기도 역시 두 번째인 자기 자신을 가져옵니다. 자, 레인지 밸류를 볼까요? 레인지 밸류는 1000 프리시딩 앤 1000 팔로잉. 자, 어느 거를 살펴볼까요? 110번을 볼까요? 1000 프리시딩은 7200부터 1000 팔로잉이니까 9200까지. 그러면 범위에 해당하는 로우가 여기 이 4건이 되겠죠. 이 중에서 셀러리 값을 가져오는데 nth 밸류 두 번째 매개로 3을 명시했으니까 세 번째 로우 값을 가져와라. 이 중에서 세 번째는 어딘가요? 여기 7800이죠. 그래서 7800을 가져왔습니다. 112번을 볼까요? 1000 프리시딩이면 6800부터 1800이니까 8800까지죠. 6800부터 8800이면 역시 하나 둘 셋 넷, 여기 4개의 로우가 해당이 되네요. 이 중에서 세 번째 로우 값은 7700이죠. 그래서 7700을 가져왔습니다. 결국 윈도우 함수나 프레임절은 이 오버 다음에 괄호 안에 명시한 파티션 바이와 프레임절에 따라서 로우의 범위를 지정하고 어떤 값을 계산할 거냐는 이 함수부에 어떤 함수를 사용하냐에 따라서 해당 값을 계산해서 반환합니다. 자, 이번에는 윈도우 별칭을 사용하는 문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윈도우 별칭이란 우리가 지금까지 사용했듯이 이 오버 다음에 이렇게 파티션 바이나 프레임절을 지정한 것을 윈도우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동일한 윈도우 구분을 여러 번 사용할 때 일일이 다 명시를 해줘야 하는데 이 별칭을 사용하면 편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EMP 하이라키 테이블에서 IT와 파이낸스 부서를 가져오고 있죠. 그 다음에 윈도우라고 해서 WA란 별칭으로 윈도우, 이 파티션 바이부터 프레임절까지를 지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퍼스트 밸류와 레스트 밸류 함수를 사용하는데 셀러리를 가져오는데 오버 다음에 이렇게 파티션 바이, 오더 바이, 로우스나 비트윈 이 프레임절을 사용하는 대신 이 밑에서 정의한 윈도우 별칭 WA를 사용하면 이 부분이 바로 이 WA란 게 이 부분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을 이 WA 대신에 괄호로 둘러싸서 명시를 할 수도 있지만 만약에 동일한 파티션 바이와 프레임절을 사용할 때는 여러 번 사용할 때는 이렇게 윈도우절에 대한 별칭을 두고 이 별칭 이름으로 대신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장을 실행하면 자, 이분은 dpt 네임별로 파티션을 줬고 셀러리로 내림차순했고 직전 로우와 직후 로우로 프레임절을 구성했죠. 그래서 셀러리 퍼스트 밸류와 레스트 밸류 하면 자 108번 같은 경우는 직전 로우는
없으니까 자기 자신이 퍼스트 밸류가 되겠고 9까지니까 여기까지가 범위가 되겠죠. 그래서 9000을 가져왔습니다. 마찬가지로 110번 같은 경우는 직전 로우의 값은 9000이고 직후는 7800이니까 퍼스트 밸류, 레스트 밸류 함수를 반응값은 각각 9000과 7800입니다. 이처럼 동일한 파티션 바이 구문을 쓸 때는 쓰는 부분이 셀렉트절에 여러 개 있을 때는 이렇게 한번 윈도우를 별칭으로 정의하고 이 별칭 이름으로 대신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뷰는 하나 이상의 테이블을 조회한 결과집합인 독립적인 데이터베이스 객체를 말합니다. 그래서 뷰는 테이블처럼 로우와 컬럼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테이블과의 차이점은 뷰에는 데이터를 저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대신 뷰를 구성하는 셀렉트문을 저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뷰를 생성하는 구문은 create or replace view 하고 생성할 뷰 이름 하고 age 다음에 이 뷰를 구성하는 셀렉트문을 명시하면 됩니다. 그래서 or replace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뷰를 수정할 때는 두 가지 방법인데 첫 번째는 DDL인 alter 뷰하고 뷰 이름을 명시하고 as 다음에 수정할 셀렉트문을 명시하면 됩니다. 혹은 뷰를 생성했을 때 마찬가지로 create or replace 뷰문을 사용하면 됩니다. 생성하거나 혹은 replace 대체하는 것이기 때문에 create or replace 뷰하고 뷰 이름 as 다음에 수정할 셀렉트문을 명시하면 뷰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뷰를 삭제할 때는 드롭문, 즉 드롭 뷰하고 삭제할 뷰 이름을 명시하면 해당 뷰가 삭제됩니다. 그럼 예제를 통해 뷰의 동작 방식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장 보시죠. Select all from dpt emp, sysdate는 from date to date. 즉, dpt emp 테이블은 부서에 할당된 사원 정보가 있죠. 그래서 현재 일자 기준으로 부서에 할당된 사원은 이를 구하기 위해서 sysdate between from date to date란 조건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현재 일자 기준으로 부서에 할당된 사원 정보를 구하려면 항상 이 웨어저를 사용을 해야겠죠. 그래서 좀 더 편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create or replace view dpt emp v, 즉 dpt emp v란 뷰를 만듭니다. 어떻게? 방금 사용했던 이 문장으로 해서 empno와 dptno만 선택해서 현재 시점에 사원 번호와 부서 번호를 가져오는 문장을 붙였습니다. 실행하면 이제 dpt emp v란 뷰가 생성이 됐죠. 그래서 select all from dpt emp v를 조회해 보면 이렇게 현재 시점에 부서에 할당된 사원 정보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이 뷰는 마치 테이블처럼 쓰였는데 이 뷰를 실행하면 이 뷰를 구성하는 요 문장이 실행되어서 화면과 같은 결과를 반환합니다. 다음 문장을 보겠습니다. Create or replace view dpt cell v. dpt cell v란 뷰를 만들죠. 이 뷰를 구성하는 select 문입니다. 자, ct를 사용했죠. 그래서 department table과 dpt emp v 방금 전에 만들었던 이 뷰까지 사용하고 조인을 하고 있습니다. salary, 그래서 이 부분은 현재 시점에 부서에 할당된 사원 정보와 그 사원이 받는 급여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서별로 할당된 사원 총 사원 수와 이 사원들의 총 급여 합계를 가져오는 것이 TMP CT의 정의 부분입니다. 자, 두 번째 서브콜을 보면 dpt AVG select AVG salary from TMP, 방금 전에 만들었던 이 TMP 서브콜에 대해서, 즉 부서별로 사원의 총 급여 합계에 대한 평균을 구하고 있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 메인 콜에서는 TMP와 dpt AVG를 크로스 조인, 즉 카티전 곱을 하고 있죠. 조인 조건이 없으니까. 그런데 dpt AVG는 단 한 개의 로만 나오겠죠. 그 평균값만 나오기 때문에 결국 dptno, dpt, 즉 부서번호, 부서명, 전 부서별 급여 합계 그리고 평균값이 줘야될 것입니다. 먼저 그래서 이 쿼리에 대한 실행하는 뷰가 바로 dpt cell v입니다.
그래서 문장을 실행해서 dpt 셀 v를 만들고요. 셀렉트 젤에서 이 뷰를 조회하면 이렇게 부서 번호, 부서명, 그리고 각 부서에 속한 사원들의 급여 합계와 이 전체에 대한 평균값이 조회되고 있습니다. 다음 문장을 보겠습니다. 알터 뷰 문장을 사용해요. 즉 뷰를 수정하겠다는 거죠. 어떻게? dpt emp v를 이렇게 이 문장으로 수정하겠다는 겁니다. 즉 기존 dpt emp v는 emp no와 dpt no 컬럼밖에 없었는데 여기에 from date라는 컬럼을 추가했죠. 그래서 문장을 실행해서 뷰를 수정하고 다시 dpt emp v를 조회해보면 자 from date가 추가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문장 보시죠. 이번에는 create or replace view. create or replace view는 뷰를 생성하거나 수정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역시 dpt emp v를 뷰를 수정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toDate까지 컬럼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문장을 실행하고 조회하면 이렇게 toDate까지 추가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dpt emp v란 뷰를 삭제하는 문장입니다. 그래서 드롭 뷰하고 삭제할 뷰명을 명시하면 됩니다. 문장을 실행해서 삭제를 했습니다. 그러면 다시 dpt emp v를 조회를 해보면 삭제가 됐기 때문에 결과가 안 나오죠. 여기 오류가 나왔습니다. dpt emp v가 없다는 오류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dpt 셀 v를 조회해 볼까요? 자, 이 뷰 역시 오류가 났습니다. 방금 전에 dpt emp v를 삭제했는데 왜 dpt 셀 v 뷰를 조회했을 때도 오류가 났을까요? 그 이유는 dpt 셀 v에서 dpt emp v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뷰를 삭제를 했기 때문에 이 쿼리, 이 셀렉트 문장이 오류가 나서 dpt 셀 v를 조회하더라도 오류가 난 것입니다. 자, 11장에서는 ct 그리고 윈도우 함수, 파티션 바이 절, 프레임 절, 그리고 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상으로 11장 강의를 마치겠습니다.